C 언어를 처음 경험하는 분을 위한 강좌 세 번째로서 산술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김채승입니다. 3장 산술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 이미지가 두 개의 박스가 있고요. 두 개를 더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C 언어에서는 산술자가 있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를 일단 기억해야겠습니다. 산술자 역시 단어, 문법, 예제, 버그, 복습, 상상, 습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단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어로서는 플러스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래서 읽기는 플러스, 뜻은 더하기죠. 고안, 네덜란드 수학자 본 데로케가 고안한 기호입니다. 좌측 대상과 우측 대상을 더하는 표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변수가 있다면 또는 상수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수를 양쪽의 수를 더한다. 양쪽에 있는 변수나 상수를 더한다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뜻은 빼기고요. 중세 수평한 저울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좌측 대상에서 우측 대상을 뺀 그런 기호고요. 0보다 작은 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 역시 변수나 상수가 있었을 때 빼기 기호를 써가지고 뺄셈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성토와 절도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평평한 저울대에서 유래되었다. 수평한 저울대에서 유래됐다. 중세 수평한 저울대에서 유래됐다. 기호가 알고 계십시오. 오퍼레이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퍼레이터는 연산자 이런 뜻입니다.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의 기호를 연산자라고 하죠. 수학에서는. 좌측 대상과 우측 대상에 대한 연산이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는 키보드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백스페이스 옆에 마이너스 기호와 플러스 기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눗셈 연산자와 곱셈 연산은 키보드에 없어요. 그래서 X 기호죠. 보통 우리가 X 곱하기 기호가 곱셈에서 곱셈과 알파벳 X의 구분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키보드에는 없습니다. 현재 곱셈에 대한 X자를 쓸 수는 없다 이거죠. 의미가. 그러나 곱셈에 대한 기호는 있습니다. C 언어에 대한 연산이 있다는, 연산자는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네 번째 단어가 나왔습니다. 매스, 수학, 수량 및 공간, 스페셜의 성질에 관한 학문이다. 그랬습니다. 숫자와 공간을 잘 활용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정형, 다각형이 있었을 때 이 좌표들을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C 언어 프로그래밍에서 이와 같은 공식을 구현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한 두 개의 선분이 있었을 때 서로 선분이 교차하는 P점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 역시 C 언어 프로그래밍에서는 공식을 구현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점의 좌표가 얼마냐, P의 좌표가 얼마냐, 이게 다 공간의 성질에 관한 학문입니다. 공간, 기하학에서 연구하는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공간은 기하학에서 연구하는 대상이다. 문법입니다. 더하기, 플러스, 더해지다. 좌측 대상과 우측 대상을 더함이라는 기호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119 HT0라는 변수와 123이 저장된 HT1의 변수를 서로 더해라 라는 기호로서 덧셈 기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빼기 마이너스 좌측 대상에서 우측 대상을 뺀다. 119라는 HT0의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에서 몸무게 26.34 WGT 변수를 빼는 그런 연산도 수행할 수 있겠네요. 두 키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간에 마이너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변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기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법상으로서 나누기 연산자 슬래시가 나와 있네요. 슬래시. 아스키는 디바이드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디바이드. 읽기 디바이드. 정의는 나누기입니다. 기능은 좌측 대상을 나눈다라고 되어 있죠. 좌측 대상을 나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자와 분모가 이렇게 있으면 분모로 분자를 나눠주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의 필요성 해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가 없다면
시언어에서는 연산자의 우선순위에서 나눗셈이 먼저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그래서 가로를 반드시 넣어서 덧셈 연산자가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 2가 돼서 나중에 2로 나누는 그런 연산이 가능해져야 되겠습니다. 시언어에서 기술 형태죠. HT0 더하기 HT1을 가로로 안 다음에 나누기 2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분수선에서 가로선 위쪽에 있는 수죠. 그리고 분모는 분수선 가로선에서 아래쪽에 있는 수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퍼센트 기호가 있는데 나눗셈에서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이건 상당히 프로그래밍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 예로 리모컨 같은 신호를 수신한다고 했을 때 비트에다가 원하는 비트에다가 1 또는 0을 쓰기 위해서는 비트의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때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하면 나눗셈의 나머지 연산자를 퍼센트로서 사용하게 되면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은 나눗셈 결과 나머지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요. 읽기는 퍼센트 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나누기와 영의 기호가 두 개가 결합된 기호입니다. 수학에서는 100을 의미한다. 99% 그러면 100명에서 99명의 비율을 의미하죠. 우리가 보통. 따라서 목과 나머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10 나누기 8 하면 정수 대 정수이기 때문에 몫으로 나머지는 날아가 버리고 1만 연산이 되고요. 10 나머지 퍼센트 연산자 8을 적용하게 되면 2가 나머지로서 연산이 됩니다. 10% 연산자 8은 2가 나머지가 되고요. 10 나누기 8 슬래시 기호를 적용한 몫을 계산할 때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과 나머지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 시연에서 알고 계십시오. 프린트F 해가지고 리메인 해가지고 %d cm 한 다음에 뉴라인을 줬네요. 그래서 이 %d에는 나머지 연산자를 계산하는데 HT0와 HT1 연산을 변수 값을 더해서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d로 출력하라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d 퍼센트 10이라고 하면은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연산이 됩니다. 3A제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HD0에 119, HD1에 123이 저장되어 있을 때 평균값을 계산해서 -5D로 해서 좌측 정렬해서 출력하게 하네요. 나오는 값은 정수로 출력하게 되겠죠. -5D니까 데시멀이잖아요. 그래서 정수가 출력돼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HD0와 HD1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했어요. 그럼 이 값은 모두 다 정수예요. 정수 나누기 정수이기 때문에 소수점 계산은 되지 않고 목에 대한 값만 연산이 돼서 다시 한번 강제로 인티저로 만든 다음에 %OD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강제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인티저를 넣어주는 것을 강제 형변환. 이 경우에는 뒤에 C 언어에서는 슬래시를 하게 되면 분모든 분자든 한 군데만 0이 소수점이 들어가는 그러한 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실수, 소수점 있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랬을 때 인티저로 강제 형변을 해버리게 되면은 다시 정수로 전환이 돼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할 때에는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2로 나눠서 한번 출력을 해보고 2.0으로 나눠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값으로서 여기서는 1.1LF라고 했죠. 퍼센트 1.1LF라고 했으니까 HD0 플러스 HD1을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소수점 연산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21.0으로 연산이 되죠. 그래서 소수점 연산이 됩니다. 소수점 한 제짜리까지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분모든 분자든 어느 한쪽 또는 둘 다 소수점이 들어간 숫자를 가지고 나눗셈 슬래시 연산자, 나눗셈 연산자를 적용하게 되면
소수점이 만들어지게 되고 연산이 되게 되고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연산 자리에서 서로 차이 연산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119에서 123을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퍼센트 OD 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4가 출력이 되죠. 여기까지 해서 예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실제 코드 블럭스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3장 예제를 코드 블럭스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블럭스를 실행을 하고요. 지난번에는 기존 프로젝트를 하나 불러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를 설명했는데 이번에 새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은 뉴 해가지고 파일 메뉴에서 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올 카테고리에서 해도 되고 이번에는 콘솔로 바꾼 다음에 콘솔 애플리케이션 선택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를 누르고 여기서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C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C를 C 언어입니다. 저희는 C 뿔뿔이 아니에요. 넥스트를 누르고 폴더는 여러분들이 실습용으로 쓸 워크 C 드라이브 밑에 워크 밑에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EX3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3장 실습을 합니다. 넥스트 피니시 한 다음에 그러면 프로젝트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메인 C로 들어가게 되면은 소스가 만들어지면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구현을 하겠습니다. 샵 include 한 다음에 stdio.h를 하고요. 그다음 메인 함수를 정의를 하죠.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는 거죠. hgt0는 119 인티저 hgt1은 123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네요. printf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min 써주고 그 다음에 는 퍼센트 마이너스 OD를 하죠. 마이너스 OD를 하고 센티미터를 한 다음에 백슬래시 n을 하고요. 좌측 정렬해서 출력해라 이런 뜻이죠. 마이너스 OD 자릿수는 5째 자리를 만들어라 해서 좌측 정렬을 하네요. 강제 형변환을 먼저 하네요. 여기서 인티저로 해주고 어떤 것을 강제 형변을 하느냐, 이때 여러분들이 HGT를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0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변수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변수명이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더하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수가 잡히고 또 한 번 더 더블 클릭하면 전체 한 줄이 다 선택이 되죠. 한 번만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갖다 놓고 컨트롤 V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소스를 빨리 정확하게 구현하는 이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 2 기호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정확히 한 줄이 끝났음을 알려줘야겠죠. 좌우 방향키로 여러분들이 이쪽 페런세시스 소괄호 위치에다 넣으면 쌍으로 된 이 부분 보이시죠? 쌍으로 된 이 부분이 서로 음영이 되고 인티저는 이렇게 되고 두세 덧셈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만약에 여기다가 가로를 하나 더 넣어주게 되면 소스가 더 가독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하나 더 넣으면 이렇게 먼저 강제 행변을 하기 전에 2로 나눠 가지고 강제 행변을 한 다음에 퍼센트 마이너스 5D로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로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서로 쌍이 의도한 대로 잘 되는지를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줄 내려서 printf 이번에는 뭐를 출력하느냐, 다시 민을 출력하네요. 민은 퍼센트 1.1 롱 플롯이라고 그랬죠. 롱 플롯, 더블형을 출력을 할 때 하는 거였죠. 더블형을 출력할 때 정의하는 서식 지정자입니다. 뉴라인을 하나 해주고요. 여기를 뉴라인을 하나 해주고, hgt 제로를 더해서 hgt1과 더하죠. hgt1을 더해서 2.0으로 나누라고 되어 있죠. 2.0으로 나누라. 소점으로 나누기 때문에 계산되는 최종 자료는 더블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점 있는 수로 연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로를 더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printf 해가지고 diff를 출력하네요. 퍼센트 %OD를 출력하죠. 퍼센트 %OD를 출력한 다음에 센티미터를 주고 뉴라인을 준 다음에 무슨 값을 출력하느냐, 차이점이니까 디퍼런스 빼기 연산자를 해야겠죠.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빼기 컨트롤 C 컨트롤 V 세미콜론 이렇게 하게 되면 소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연산이 되는 경우에는, 결과가 소수점으로 연산이 되는 경우에는 퍼센트 1.1 롱 플롯을 해서 정의를 하고요. 정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퍼센트 마이너스 OD 해가지고 좌측 정렬해서 다섯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OD는 좌측 정렬을 했고요. 1.1 롱 플롯일 때는 총 자릿수를 1로 했는데 나오는 값이 크면 그 자릿수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출력을 해준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F9를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121cm고 미는 121.0이 됐네요. 이 센티미터를 제가 빠뜨려서 좀 보기가 좀 그러죠. 그 다음에 디퍼런스는 마이너스 4cm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센티미터를 넣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F9를 누르면 F9죠. F9 컨트롤 F9가 아니라 F9입니다. F9를 눌러주면 미는 121cm고 미는 121.0cm라고 해서 소수점이 계산이 됐죠. 그리고 디퍼런스는 마이너스 4cm 보기 좋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D 대신에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우측 정렬을 해서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수점을 한 제짜리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3장 예제에 대한 실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여기서 이 연산자를 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경우도 한번 테스트 해 보시면 좋겠죠. F9 엉뚱한 값이 나오게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180.5가 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나눗셈 연산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덧셈 연산자가 실행돼 가지고 엉뚱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리고 괄호를 적절히 써서 가장 강력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가로가. 그래서 이 패런세시스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지정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그입니다. 실습을 했을 때 가로를 넣지 않으면 쌍이 서로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때문에
가로를 잘 해서 연산자를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백슬래시를 넣어야 되는데 슬래시를 넣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고요. 변수명을 HT1이라고 했을 때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HT1이라고 해야 됩니다. 콤마를 누락할 수가 있고요. 이상의 버그들이 예제를 실습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수가 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C연에서 나눗셈 기호는 슬래시가 됩니다. 슬래시. 단 분모나 분자에 소수점이 있었을 때만이 소수점 연산이 된다. 아니면 정수가 만들어지게 되죠. 목만 나오게 된다. 나머지는 사라져 버립니다. 소수점 이하 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C연에서 나머지 연산자의 기호는 퍼센트 기호라고 그랬죠. 퍼센트. 수학은 수량 및 공간의 성질에 관한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연산자는 당연히 디귿이 되겠습니다. 디귿. 복습을 마치고요. 상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연에서 곱셈기호는 알파벳 X기호, X기호.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곱하기 기호죠. X기호와 구분이 되지 않아 X를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곱하기 기호는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니은이라고 답을 하겠죠. 그래서 진짜 곱해라. 곱셈이 있는데 하나 더 꺼죠. 에스터리크 기호죠. 진짜 곱해라. 그래서 수학에서는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3 에스터리크 3은 9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참고로 컴퓨터에서 곱셈의 내부 적용은 내부에서 연산하는 그런 적용 룰은 덧셈을 여러 번 수행하여 계산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곱셈 기호가 에스터리크다. C연에서는 알고 계십시오. 7절 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실습에서는 본장 3절 예제에서 HT0와 HT1을 더한 후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메인 함수에서 두 개의 변수를 먼저 선언을 했죠. 인티저로 해서 HT0는 119, 인티저 HT1은 123 해가지고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printf에서 먼저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HT0와 HT1을 더한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죠. 퍼센트를 넣어가지고 10으로 나눴어요. 나머지 연산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9하고 3을 더하면 2가 남겠죠. 나머지가. 그러니까 2가 나오겠네요. 2가.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서 10라인의 소스에서는 멀티플라이 해가지고 곱셈 9 곱하기 9는 얼마냐 그래서 81이 나오겠죠. 당연히. 확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내용에서는 11라인에서 9 더하기 9는 18이 되겠네요. 9 더하기 9는 18. 곱셈 진짜 곱해라 에스터리크 기호를 덧셈 연산으로 바꾸면 덧셈 연산자로 바꿔주면 18이 되고요. 7라인에서 119를 121로 변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21 더하기 123은 244가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 10으로 하면은 4가 출력이 되는 게 맞고요. 역시 10라인에서 퍼센트 5로 변경하게 되면 나오는 수는 5로 변경한다고 하면 0에서부터 4가 나머지 연산으로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나머지 연산자 8을 적용해요. 8은 8비트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으시죠. 1바이트가 8비트. 리모컨 예제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8로 나눈 나머지 연산을 해가지고 0부터 7번 비트에다 각각 비트가 0인지 1인지를 넣어줘야만이 리모컨 신호를 수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연산자 8을 넣었을 때 나오는 숫자의 범위는 0부터 7이 나온다. 그걸 좀 알고 계십시오. 참고로 여기까지 해서 7장 습에 대한 설명까지는 마치고요. 이제 실제 코드블록스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장 습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다 지우고요. 변수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변수는 그대로 쓰죠. printf 해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뭘 출력하냐, 리메인 값, 나머지 값을 출력을 하네요. 리메인은 좀 그거를 주고 %d를 한 다음에 뉴라인 하나 주고, 두 수를 먼저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눈 나머지 연산자죠. 그러니까 HT0를 먼저 더해주고, 1과 더해주고, 나머지 연산자 10, 그러면 나머지 연산자를 주고 10을 주게 되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연산자를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세미콜론을 해주고, 리메인 연산자를 했고, 그 다음에는 곱셈 연산자를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멀티 플라이를 주고 %d를 주고 뉴라인 한 다음에 이번엔 숫자로 9 곱하기 9를 9. 물론 여기서 이 가로를 넣지 않아도 81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산자 우선순위를 가로를 이용해서, 가장 강력한 연산자 가로를 이용해서 잘 지정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실습합니다. 자, 9 곱하기 9 출력을 해라. F9를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가 나오고 81이 나오네요. 그러면 정답과 같은지 보겠습니다. 2와 81이 나오죠. 예. 소스를 바꾸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바꾸는 연습이 9 곱하기 9가 아니라 진짜 고베라 기호 대신에 플러스 기호를 넣으면 18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F9를 누르면 18이 나왔습니다. 18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는 119를 121로 변경하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F9를 눌러보겠습니다. F9를 누르면 4가 나오네요. 4가. 그 다음에 %5로 바뀌면, 여기 5로 바뀌면 컨트롤 F5를 누르면 4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숫자가 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여기를 2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로 바꾸면은 5로 나눴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9를 누르면 0이 나오죠. 보시는 바와 같이 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나온 거예요. 아까 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4가 나왔고, 5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0이 된 거예요. 나머지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3으로 바꾸면 이번에는 1이 나오겠네요. 1이. F9를 누르면 1이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연산자에서 진짜 고베라의 이 에스터리크 기호와 나머지 연산자, 그리고 이거는 이 연산자는 몫이 나오는 연산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목은 2가 나오겠죠. 한번 이거 또 연산해 보겠습니다. F9를 누르면 49가 나오네요. 몫은 10으로 해야겠죠. 10. 여기를 10으로 나눠서 그래야 2가 나오겠죠. F9 누르면 240이니까 24가 나오겠네요. 2가 나오고 24. 그러니까 246을 10으로 나누니까 24가 나오고요. 100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2가 나오겠죠. F9. 제가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100으로 나누면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연산자를 할 때는 또 난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짜려고 했을 때는 여기를 0부터 뭐 47까지 나와야 된다. 그러면 46까지 나와야 된다. 그럼 나머지 연산자 해가지고 로또가 46개인가요? 47개인가요? 46으로 나누어 가지고 플러스 1을 해가지고 0부터 45까지 밖에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로또 번호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C 언어 프로그램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계산, 로또 번호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짤 때, 이건 나머지 연산자, 몫이 아니라 나머지 연산자를 넣으면 하는 것을 구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와 곱하기 연산자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 3장 습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